네, 어서 오세요. 파시즘이 그 처음 출발할 때요, 정치 전통이란 게 별로 없었죠. 기존에 그 자유주의가 싫고, 개인주의도 싫고, 민주주의도 싫고, 공산주의도 싫고, 거기에 반대되는 아이템들을 선택적으로 골라가지고 이념이랍시고 제시한 게 고작 애국심이라고. 애국심이 무슨 정치 이념입니까? 싫은 말이에요. 이 무솔리니며 뭐 나치는 뭐 파시즘은 아닙니다만은 뭐 성격이 같은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 세상에 불만을 가진 놈들이 떼거지로 몰려다니고 있었던 것들을 죄다 모아다가 폭력이나 행사하던 놈들을 모아다가 파시스트라고 하는 당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일단 당이 만들어지고 어떤 정치 조직으로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정견이랍시고 허겁지겁 만든다는 게 애국심이야. 애국심이 무슨 정견입니까? 그래도 이제 생각이 있던 그 파시스트 지식인들이 있었어요. 조바니 젠틀레 같은 이들이 있었다고. 그냥 독자적으로는 파시즘 정책을 피울 수 없으니까 자유주의로부터 뭘 좀 빌려오고 뭐 법치주의도 좀 빌려와 보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 짬뽕이 돼버렸죠 뭐. 이 파시즘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남 탓을 통해서 만들어졌잖아요. 남 탓. 그러니까 남이 변하면 자기도 변해요. 그래서 이 파시즘이라고 하는, 이 파시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 전쟁 와중에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런 겁니다. 예. 나치즘은 달랐어요. 나치즘은 계급하고 민족하고 개인을 잘 버무린 그런 정책을 피웠기 때문에 파시스트보다는 잘 흩어지지 않았죠. 무솔리니를 볼까요? 자유에 대해서 다음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반다자들도 포함해서 누구나 환영한다. 뭐 지가 볼테리야? 파시스트 정부는 자유가 퍼져나가는 신시대를 인도할 것이다. 하지만 자유는 조국의 복지에 공헌해야 한다는 걸 모두가 알아야 될 것이다. 말은 멋있게 하죠. 무솔리니가 말하는 조국의 복지가 뭐예요? 고위 공무원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이탈리아 경제를 위해서 일하는 기업인들한테만 자유를 주겠다는 소리예요. 아니, 무솔리니도 양심은 있으니까요, 정권을 잡은 후에는 그럴듯한 정치론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다고. 근데 안 되려고. 안 돼. 사회 불만 가진 놈들만 죄다 모아다가 일단 남 탓하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일은 못 만들었다고. 실은 도트리나 파시스모 만들었지만 그게 무슨 이론이야. 여기저기서 다 덕지 갖고 온 거지. 그래서 무솔리니가 실은 자인을 했어요. 나는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그랬다고. 따라서 어떤 논리를 갖고 온다면 당시대에 가장 유력하고 힘이 센 논리를 지지하겠다 그랬어요. 아무거나 막 하겠다는 거예요. 무솔리니는 말이에요, 1919년에요. 자기를 이탈리아의 레닌이라고 불렀다고. 러시아 혁명을 지지했고 레닌을 숭배했습니다. 1921년에 소련에서 이제 경제가 파탄나니까 지지를 철회했던 놈인데 뭘 뭐 대단한 게 있다 그래요. 무솔리니 정부가 의회랑 자주 충돌했죠. 그죠? 그래서 의회를 굉장히 싫어했죠. 그래서 집권한 지 그래도 한 10년이 훨씬 지나서 점차적으로 의회를 없애버리고 정경 합의체를 만들었어요. 뭐 이건 잘한 거예요. 의회 뭐 문제 많았으니까 의회를 없애고 정경 합의체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요, 의회를 없앤 것까지는 좋은데 시민사회도 모두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의견이 없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결과적으로 보면 신자유주의가 지금까지 의회를 계속 무력화시켜 왔고, 페미니즘, 뭐 PC주의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사람들 간의 그 사회적 소통을 계속 파괴해 왔잖아요. 그래서 개인을 방치해 버렸잖아요. 비슷한 거지.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국가를 기업 개별자들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신자유주의가. 그죠? 사회는 다 깨져버리고 위에서 내려온 지침을 구역구역 따라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행히도 뭐 SNS가 있어갖고 사회가
재구성되어 가고 있기는 한데요. 또 거기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SNS가 단점도 있지만 이 무너져 버린 사회를 다시 구성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SNS가. 그게 없었으면 뭐 신자유주의대로 그대로 그냥 방치돼 버렸겠지 뭐. 파시즘 말이에요. 개인 소유를 인정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무솔리니가 도대체 뭐 무슨 이유로 그토록 기업 주도 국가를 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양상이 신자유주의와 똑같아요. 신자유주의라 그러지 말죠. 자유주의 원형이라고 얘기하죠. 하이에크 그랬잖아요.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근본적인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신자유주의도 기업 밑에서 움직이는 국가 체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한국 사회가 대표적이잖아요. 미국하고 영국하고. 그러니까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를 반대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규제 없는 시장 활동을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봤기 때문에 시장의 모든 규제를 다 없애버리려고 그러죠. 시장에 규제가 없다는 거는요, 독점을 원한다는 거잖아요. 뭐 뻔한 얘기를 뭐 지당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파시즘은 말이에요, 시장에 관심은 없고요, 규제 없는 국가 활동만을 원했습니다. 국가의 규제, 그러니까 국가를 막는 장치를 모두 없애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가주의라 그랬던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그런데 이 기업이 주도하는 국가 사회에서 말이에요, 탈규제 시장이나 탈규제 국가나 뭐가 달라요? 둘이 어차피 합쳐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와 파시즘은 같은 모습을 띈다 그 말입니다. 역사관도 다 약육강식이에요. 역사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놈이 먹는 거예요. 근데 강한 놈은 약한 놈을 먹을 자유가 있는 거예요. 파시즘은 자유보다는 강한 놈은 약한 놈을 먹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시즘은 힘을 강조했고 자유주의는 자유를 강조했다. 그뿐이죠.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정경일치를 말하려고 했죠. 자유주의는 정경일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계속 정경일치를 만들어 왔죠. 근데 국민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도. 그러니까 오르테가 이 가세트가 이 파시즘 사회로 가면 갈수록 대중들의 무관심과 무지가 큰 역할을 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무솔리니하고 히틀러는 말이에요, 국가가 통제하는 기업 시스템을 원했습니다. 그래갖고 계급으로 뿌리뿌리 흩어진 개인들을 모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민족 정체성을 조화시키고 싶어 했죠. 이게 히틀러는 성공했고 무솔리니는 실패했다 그뿐이에요. 그래서 무솔리니하고 히틀러가 처음에 그 노사 통합 시스템을 하려고 운영했을 때 노동자 이익을 지켜줄 줄 알고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파시스트 당에. 독일도 그랬고요. 근데 독일은 좀 성공을 했는데요. 이탈리아는 성공 못했습니다. 이제 민족성 차이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어디서 좋아 보인다 그래갖고 어떤 그 정책을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민족 정신이랑 맞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탈리아 파시스트는 말이에요, 계급 투쟁을 근절하겠다 그러면서 노동계급만 근절해버렸어요. 그 파시즘 치하에서 모든 자유노동조합 다 금지됐었고요. 노동조직이 폭력적으로 탄압받고 불법화되었고요. 공장 현장에서 파업 금지시켰어요. 물론 직장 폐쇄도 금지시켰지만 직장 폐쇄는 그냥 위협에 불과했고 그 전에 경찰이 달려와서 노동자들 다 두들겨 패고 그랬다고. 신자유주의 정부도 똑같았다 이 말이야. 파시스트랑 똑같은 방식으로 노동정책을 피웠습니다. 독립노동조합을 탄압했고요.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물렸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시즘은 공개적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했지만 신자유주의는 돈을 통해 갖고 비밀스럽게 어쩔 수 코너에 몰아버리면서 노동조합을 탄압을 했고 그랬습니다. 법적으로도 노동법을 바꿔버렸어요. 신자유주의는. 그러니까 이전에 그나마 자유주의 이름 하에서 그나마
사회주의적 개념을 갖고 있던 거를 다 제거해 가고 있었던 거죠. 이 신자유주의가 옛날 자유주의로 되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신자유주의 정권은 교육 표준화, 페미니즘, PC주의, 다보스 포럼, IMF, UN, 특히나 월드뱅크가 왜 그렇게 문화운동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문화운동이라고 하는 게 금융자본과 찰싹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시민사회를 비밀스럽게 제거해버렸죠. 계급투쟁을 제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족투쟁도 제거하죠. 이걸 시장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세계화로 대체해버렸죠. 아주 크게 놀았어요. 이 신자유주의는. 파시즘은 이제 국가 내부에서 그렇게 했죠. 파시즘은 국가가 사회를 대표하고 민족도 대표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회를 파괴해야만 국가가 사는 거예요. 개인을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시즘이 기업하고 노동을 통제하는 통합적 사회주의였다면 신자유주의는 기업과 노동뿐만 아니라 민족 주권마저도 통제하는 탈민족 세계적 사회주의다. 통 크게 노는 거예요. 신자유주의는 파시즘보다. 그러나 만들어가는 세계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신자유주의는 기존의 인권이라든가 주권 그런 제도를 탈규제시켜버렸죠. 노동자 인권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지네들이 통제하는 법을 새로 만들었다고. 그걸 탈규제라고 그런 거예요. 노동조합법, 노동법 그걸 통해서 노동자이고 개인 보호를 해줬잖아요. 응? 또 저기 사람 자르는 거 그런 것도 막았다 이 말이에요.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게 했던 법들 다 뭐 없애버리고 비정규법 만들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자본과 개인을 위한 노동자유법을 새로 만들었다고요. 주권을 보호하는 각종 관세법을 WTO를 통해서 없애버리고요. FTA를 통해서 자본 이동법 만들고요. 그리고 은행의 그 투자 금지법 다 풀어헤쳐주고요. 금융자본과 개인을 위해서 자본 이동, 자본 통합법을 강제했습니다. 이게 이들한테는 탈규제예요. 네. 자기가 이런 권력을 영구히 하는데 교육은 무조건 국가 중심으로 변해야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볼로냐 프로세스가 나온 거예요. 볼로냐 프로세스가 전 세계 고등교육을 표준화하겠다는 게 볼로냐 프로세스예요. 이것도 파시즘보다 톡이 크다 그 말이에요. 파시즘은 국가 내부에서 국가를 믿어라, 우리한테 복종해라, 국가를 위해 싸우라고 얘기했지만 자유주의는 뭐냐면 극소수 자본 금융자본가를 믿어라, 금융자본가한테 복종하라, 금융자본가를 위해서 싸워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OECD 국가 전체가 다 이 금융자본가들의 지령을 따르고 있죠. 대표적으로 잘 따르는 나라가 한국이라 그랬어요. 파시즘은 국가교육을 통해서 전 국민을 공무원화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정권도 차근차근 파시즘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부부싸움, 애인들 간의 싸움, 그런 다툼에 끼어들려고 그래. 경찰이 술집에서 싸워도 경찰이 끼어들고, 그냥 지나가도 될 교통사고도 거기도 경찰이 끼어들고, 법원이 끼어들고, 친구들끼리 싸우는 것도 끼어들고, 아빠와 엄마가 싸우는 것도 끼어들고, 아빠와 자식이 싸우는 것도 끼어들어요. 시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없애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계속 끼어들게 만들어. 부부의 침실에서도 법원이 끼어들어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계속 끼어들 수 있었을까? 자연주의 사회에서 고독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독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주의는 말이에요. 개인을 끝없이 고독으로 몰아넣습니다. 사람이 고독하니까 견딜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자꾸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그걸 조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응? 그 흐름에 맞춰서. 한국의 대형 교회가 다 그런 식이잖아요. 인간의 고독을 이용해 먹는다고.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계속 이용해 먹는다고.
사람에게는 그 사생활이라는 게 있죠. 예, 사람한테는요, 사생활이 있어요. 그 사생활이 바로 인권의 근본이 되거든요. 게으르게 살기,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거, 지 멋대로 취미생활 하는 거, 함부로 국가 욕하고 이웃 욕하고 서로 싸우기, 마음껏 연애하기, 바람 피우기, 애기 마음껏 낳기, 길거리 침 뱉기, 담배 피우기, 커피 마시기, 마음대로 자기 자식 양육하기, 체벌하기, 엉터리 시, 소설 같은 거 쓰기, 공교육 거부하기, 이런 것들이 모두 사생활과 연관되어 있고 개인 인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파시즘 사회는 이런 모든 사생활을 다 점검하고 검열했습니다. 예. 파시즘은 고독하게 안 만들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부터 고독을 뺏어갔다고. 근데 신자유주의는 거꾸로 고독을 강요했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기들 밑으로 모이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가 이제 거꾸로 이제 서로 감시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예, 사람들이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거, 그거를 참여민주주의라 그래요. 서로 고발하고 국가에 고발하면 보상금 뭐 30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예. 이게 파시즘 사회와 틀릴 게 뭐가 있냐고요, 자유주의 사회가. 단지 방법을 달리 가졌다 그뿐이에요. 자유주의 사회는 인간의 고독을 이용해 먹었고 파시즘은 공포, 두려움을 일으켜 가지고 그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서 국가에 복종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회를 사람들은 교양 있는 사회라고 불렀습니다. 개인의 인권이 깡그리 무너져버린 사회, 그런 사회를 교양 있는 사회라 그랬다고 말이에요. 독일 나치즘 사회에서 독일 국민들이 서로 교양 있는 시민이 되자고 얼마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교양의 의미가 뭐예요? 국가가 시키는 그대로 지침에 따라가는 거를 교양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파시즘 같은 경우는 폭력의 공포를 몰아넣었다고. 나치즘은 그래도 폭력은 덜 사용했어요. 근데 이탈리아 파시즘, 특히나 크로아티아 파시즘, 오스트리아 파시즘은 시민들을 공포를 몰아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 민주주의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경찰과 법원이 개인의 사생활에 끝없이 관여하면서 검열의 공포를 만들어 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자유주의 사회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짓거리다 그 말이에요. 그 공무원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 나는 지침에 따랐을 뿐입니다. 아무런 시민으로서의 생각이 없게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자유주의 사회가. 이게 파시즘과 틀린 점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은 달라도 본질에 있어서는 같다 그 말이에요. 자유주의 하에서는 상권 분립을 지키려고 노력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 힘을 제일 많이 줬죠. 그러나 파시즘 거꾸로 의회를 없애버렸어요. 그래갖고 행정우위 국가를 만들려고 했죠. 혹은 행정사법 일치국가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요, 활용만 잘하면 괜찮은데요, 엉터리를 만들어버렸다고 이게. 왜냐하면 시민사회를 파괴했기 때문에 지들 소수 독재를 만들어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사회가 파괴가 되면 민주주의도 파괴가 되고 국채 자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소중하고 그 오랫동안 그렇게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여겨왔던 겁니다. 의회는 없어도 돼요. 의회는 민주주의랑 상관없어요. 그거는 장자크 루소가 얘기했듯이 의회는 민주주의랑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중요한 건 사회입니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개개인한테 민주주의적인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 말이죠. 파시즘이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무솔리니는 말이에요. 재판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재판소를 꾸준히 만들어. 응? 그러니까 사법권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 말이에요. 툭 하면 특별재판소 만들고 툭 하면 특별경찰, 툭 하면 특별검찰 이런 거 만들었다고. 이게 삼권분립이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헌법재판소를 만들었잖아요. 헌법재판소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대법원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삼권 분립이 어딘가 망가졌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이에요. 이 파시스트 국가는 처음부터 삼권 분립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용납하지 않았다면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방법을 취해야 되잖아. 근데 방법 잘못 취했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포르투갈의 안토니오 살라자르가 이 삼권 분리를 부숴버리고 의회를 없애고 정경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그때 살라자르가 잘했던 일은 시민사회에 연관시켜줬다는 거예요. 시민사회가 만들어가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 저 정경 협의체를. 의회는 없어요. 그 나라 살라자르 치하에서 의회는 없었죠.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체제가 유지되어 갔던 거예요. 근데 파시즘은 결국 전쟁으로 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만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죠. 자유주의의 미래는 현재에 있습니다. 현재 내가 잘 살아야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못 살면요 미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유주의 그에 세뇌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말씀드린 그 세뇌라고 하는 거는 나쁜 의미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랫동안 자유주의 문화에 길들여져 살다 보면 오로지 나의 미래는 현재에 있다고만 생각한다고. 그게 아주 또 자유주의 아주 오랜 그 뭐랄까 윤리적 철학인데요. 파시즘한테는요 미래가요 현재에 있지 않고 고대에 있어요. 고대의 위대한 상상력에 있다 그 말이에요. 툭하면 로마 제국, 르네상스를 만든 우리 위대한 이탈리아 민족 어쩜 매일 미래의 그림을 과거를 통해서 그렸다고요. 이게 파시즘이. 인종주의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민족 신화적인 영웅, 민족적 활력 이런 것들을 숭배를 했죠. 예. 이런 정서는 민족 우월주의를 포함해서 옛 영토하고 타민족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제국적인 감성을 국민적으로 계속 지니게 했다고요. 이 파시즘의 그 민족주의 운동이 뭐 민족을 단결시키자 뭐 이런 것까지 다 좋은데요. 대외적으로요 굉장히 그 군사적이고 군국적이고 공격적인 브랜드를 만들어 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쉽게 휩쓸려 들어가는 어떤 그런 정신문화를 만들어 갔다 그 말이죠. 예. 히틀러의 나치즘은 이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히틀러하고 무솔리니가 군복을 자주 입고 다녔는데 그때 군복을 입은 이유는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고대 위대한 제국을 전 국민 총알을 위해서 끌고 가자는 어떤 전투성의 의미였다고요. 남성성의 의미였지 꼭 전쟁을 하자 이런 개념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자기네들이 아무리 그런 위험성을 느끼고 감지하고 해서 그 조심스럽게 외교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이러한 그 국민들 전체나 파시스트당이나 나치당이 갖고 있었던 어떤 전투성의 개념들, 남성성의 개념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국가성 이런 것들은 쉽게 전쟁으로 끌려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파시스트는 그 자유주의 국가를 여성적이라고 봤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파시스트 국가는 니체적인 초인적 국가, 남성적인 국가, 약자를 발로 짓밟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전쟁에 쉽게 끌려 들어갔던 거죠. 현실적으로는 물질적인 삶을 살면서 영적 각성을 계속 요구한다고. 영적 각성. 지성적 각성이 아니에요. 이게. 영적 각성이라는 건 지성, 공부하지 않고도 스스로 깨닫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밝히라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에서 자아성취도 국가 전체성 안에서 하라 그런 거예요. 이게 파시스트라고 말이에요. 이 파시스트는 말이에요. 말보다 행동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지성주의를 싫어하는 거예요. 지성주의라는 게 뭡니까? 인텔렉츄얼리즘. 이게 뭐냐면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현상을 말해요. 왜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냐? 이러더니 파시즘은 행동을 강조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말이에요. 결국은 지성주의를 싫어하다 보면 지성도 싫어해요. 공부하는 걸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앵글로색슨과 다른 점이에요. 왜 어째서 앵글로색슨 국가에서는 파시즘이 그래도 덜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성격은 다 같은 거지만 하나의 그 정당적 존재로서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고. 앵글로색슨이 왜 그러냐면 미국과 영국은 말이에요, 언어 철학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말이 곧 행동이에요. 따라서 유럽처럼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좀 해보라, 이런 비판은 미국과 영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게 곧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앵글로색슨 세계의 장점이 하나 있다면 많은 부분을 소통으로 처리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럽에서는 많은 부분을 폭력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는 게, 요게 특징이 있다고 말이에요. 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오래전에 그 2차 세계대전 말씀드렸어요. 유럽 놈들은 근본이 폭력적이라 그랬어요. 행동한다고, 이놈들은. 예. 일으킬 전쟁도 아닌데 꼭 전쟁을 일으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는 저 꼬락서네 좀 보세요. 저 정신 상태를 가만 보시라고요. 소통할 생각이 없어요. 유럽 놈들은요, 잘 소통을 안 해요. 행동을 하려고 그래. 그게 앵글로색슨과 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외교수를 피우려면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과 이 외교수를 피우는 게 낫지,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것들이라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취해야 됩니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자유는 개인의 권리잖아요. 파시즘 사회에서는 국가만이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은 국가가 허락해야만 자유를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이 징병제를 거부할 수 없어요. 이게 파시즘 사회입니다. 근본에 있어서.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말이에요, 남북 분단을 핑계로 갖고 얼마나 파시즘을 많이 수용을 해왔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운전을 한 20년 한 사람이 말이에요, 운전 면허증 없으면 경찰이 잡아갑니다. 마을에서 40년간 병을 고친 의사를 면허증이 없다는 이유로 돌팔이라고 찍어버려갖고 국가가 체포합니다. 이 탁월한 의사가 국가 면허증 없다는 이유로 범죄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파시스트 국가의 일면모라 그 말이에요. 무솔리니는 조사는 아줌마들 모두 잡아갔잖아요. 범죄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많이 죽었어요. 파시스트 국가는 말이에요, 사회가 만든 모든 자격증을 불법화했습니다. 원래가요, 자격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국가가 어떻게 관리합니까? 어? 전기기술 자격증, 이걸 국가가 어떻게 관리하냐고요. 그 전기회사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기회사 협회에서 자격증을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국가가 그걸 왜 가져갔냐고. 능력도 없는 것들이. 안 그래요? 근데 국가가 가져가게 했어요. 파시스트 국가가. 한국도 정확하게 파시스트 국가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말이에요. 오로지 국가가 주는 자격증만 인정해 주려고 그래요. 파시스트 국가에서는요, 국민의 모든 직업적, 경제적, 사회적 자유를 국가가 허락해 줘야만이 됩니다. 이게 사회를 무너뜨렸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예. 파시스트 사회는요, 게으른 사람 욕합니다. 늦잠을 자도 욕했고요, 취미생활도 방해했습니다. 주말 파티도 시끄럽다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이탈리아 경찰이 달려오게 만들었고요. 국가를 욕하면 당연히 체포됩니다. 연애를 해도 욕먹었고요. 출산도 국가 허락을 받고 했고요. 길거리 침뱉기, 담배 피우기 모두 체포했습니다. 아이를 마음대로 양육하지 못하게 항상 지침을 내렸습니다. 시나 소설을 쓰는 사람들을 무지 욕했습니다. 나태한 인간이라고. 공교육 거부하면 당연히 부모가 잡혀갑니다. 이게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사회에서 끝없이 나타나는 이 파시즘의 현상은요, 이 일란성 쌍둥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이게 파시스트 사회라고 말이에요. 자유주의 사회도 이런 사생활하고 인권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이걸 교양 있는 삶이라고 그런다고. 파시즘 사회들은요, 자아개발, 자아성취 다 국가적 요구에 맞춰야 돼요. 예. 그래서 국가가 모든 명령을 하게 만들었다고요. 누굽니까? 오바마가 했던 행동 똑같아요.
무조건 국가행정명령으로 때리면 되는 거예요. 의회한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국민 뭐 토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렇게 토크쇼 좋아하는 미국 사회에서도 정치적 어떤 인정을 받은 공인적인 공론의 장이 없어졌다고 말이에요. 무솔리니는 말이에요. 비만을 없애겠다면서 고기를 생선으로 바꿔 먹으라 그랬고, 파스타를 없애고 쌀을 먹으라 그랬고, 리조토를 대유행시켜버렸다고. 그러면서 하던 말이 뭐냐면 이게 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했던 말이다 그 말이에요. 1939년 커피를 금지시켰어요. 모두 다 국민 건강을 위한 명령이었다고. 그러면 그렇게 따라 커피 안 마시면 교양 있는 국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틀러 1939년부터 1944년까지 건물 내부에서 금연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가 독일 길거리 전역에서 금연을 확대시켰다고.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신자유주의 정부도 파시스트 정부가 했던 습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시민사회한테 절대 물어보지 않고 그 인간의 행복 추구권을, 인권을 끝없이 무너뜨리고 건강 추구권도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백신이며 접종이며 강제 접종이며 뭐 금연이며 기후 세금이며 FTA며 국민생활 모두 이게 물어보고 한 짓이 아니에요. 노동법 파괴한 거며 다 이게 국민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파시스트 정책을 썼고 신자유주의 정권도 그런 식으로 정책을 피워나갔다 그 말입니다. 마가 파시스트예요. 어게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는 기호학자라서 무슨 말을 하면 그 이면을 좀 잘 들여다보는 편이에요. 예. 어게인이라고 하는. 히틀러가 그랬죠. 에리안 수프레마시 어게인 그랬죠. 무솔리니가 그랬어요. 팍스 로마나 어게인.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죠. 이 파시스트 국가는 고대 신화를 미래의 설계를 보고 있다고. 그만큼 지가 못났다는 소리라고요. 자기 꼬락성이가 개판 엉터리라고. 엉터리니까 과거로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미래에 대한 그림도 못 그리겠으니까요. 자유주의의 미래관이요. 현재에 있잖아요. 근데 현재가 엉터리야. 그럼 미래를 못 그리죠. 그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지가 못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만 들어보면 아 망했구나 이 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고전주의, 신인상파, 신플라톤주의, 신칸트주의, 신자유주의, 신이라고 붙은 모든 것들은 기존에 있던 것이 지지리도 못났다는 그 자기 반성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드렸죠. 하이에크가 신자유주의라고 말했을 때 신자유주의라는 단어 신자 빼라 그랬잖아요. 응? 자기 이론은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의 원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유주의 원본으로 돌아가는 게 신자유주의라 그 말이에요. 즉 파시즘과 점점 유사해진다 그 말이죠.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말 그대로 자유주의의 원형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파시스트는요, 이 몸이 죽어 나라가 산다면이에요. 정확한 슬로건이죠. 개인을 죽여서 국가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민족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내 이웃을 살리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독립운동가들처럼 우리 민족을 살리겠다는 게 아니야. 국가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이 몸이 죽어서라도. 이게 파시즘입니다. 따라서 자유주의 헌신의 대상은 이웃이에요. 자비를 베풀어도 이웃한테 베풀고 그래왔죠. 자유주의가. 그리고 또 민족을 위해서 한 몸을 바친 자유주의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파시스트들은 민족이라든가 개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아니라면. 오로지 조직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요. 윤석열이가요, 나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랬잖아요. 나 그거 들을 때부터 저 파시스트네. 저 언젠가 사고 치겠다 저거 그랬잖아요. 우리 영상 어딘가 찾아보세요. 윤석열이 대통령 되던 그 시절 딱 그때 제가 그 말씀 드렸단 말이에요. 저 사고 치겠다 저거 3년 못 넘기겠는데 그랬어요.
딱 기하학적으로 보이잖아요. 벌써 사람이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나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습니다. 물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표명한다는 것은 뭘 뜻하냐 하면 나는 조직에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파시스트 조직에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서울대, 법대, 검찰계 이쪽에 충성하겠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람한테 충성한다는 거는 뭐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행정부가 될 수도 있고 의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싫다는 거야. 자기는 검찰 조직한테만 충성하겠다는 거잖아. 파시스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치는 거예요. 그게 파시스트의 특성은 말이에요. 영웅 같은 지도자가 아니라면 오로지 조직에 충성합니다. 군대랑 똑같습니다. 군대. 그래서 내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조직이라고요. 조직. 그게 신이나 지도자가 아니라면 조직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개인을 스스로 조직이나 신, 유일한 지도자 이런 거 쫙 동일시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주관하고 객관이 사라지니까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객이 사라지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주관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할 공간이나 있어요? 없죠. 그겁니다. 이런 면모를 말해요. 자유주의 이념이 파시즘만큼이나 갖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요. 자유주의나 파시즘이나 기회주의적인 이데올로기예요. 1945년부터 1959년까지 14년 동안 미국으로 이주한 나치 출신 과학자, 엔지니어, 기술자, 교육자, 관료, 지식인들이 1600명이나 모두 미국 정부 하에서 일했습니다. 이 자유주의 체제라고 하는 미국 정부 하에서 나치들이 1600명이나 고위급수로 일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나서 서독에서는요. 170명이나 되는 나치 고위 장성 출신들, 관료들 중에 90명이 서독의 자유주의 체제를 이끌어갔어요. 정당 안으로 들어가고 의회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자유주의 체제를 나치가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물론 나치와 파시스트는 뭐 상당히 다른 점이 있지만 큰 틀은 같죠 뭐. 그러니까 자유주의 체제를 나치들이 이끌었다. 그럼 나치가 그러면 개종했느냐? 안 했어요. 왜 개종해? 개종을 건덕지가 있어야 하든가 말든가 하죠. 나치적 정신상태, 파시스트 정신상태 그대로 독일 의회와 독일 내각으로 끌고 가서 서독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체제를 이끌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나치즘과 자유주의 사이에 이 기회주의적인 연관성이 항상시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말해요. 대의제를 통한 소수 독재라는 거죠. 지금 독일 보세요. 독일의 그 좀 신진당 그 AFD 있잖아요. 그 저기 저 표 많이 받았잖아요. 그 파시스트적인 성격이 좀 세거든요. 근데 사회민주당과 연정한다 그러잖아요. 기회주의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자유주의는요 기본적으로 개인 독재를 숭배하잖아요. 자본의 독점을 숭배한다고 자유주의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독재를 숭배하는 거예요. 뭐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까? 말만 자유. 자유주의하고 파시즘 일란성 쌍둥이 맞습니다. 이 두 종류의 파시즘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진짜 보존하고 획득하려면 이 두 종류의 체제를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정치적 대의제도를 순차적으로 없애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시장하고 기업 시스템을 직원 중심으로, 소비자 중심으로. 근데 소비자라고 하는 건 이제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가 되잖아요.
시스템을 바꾸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기업의 체제가 협동조합 체제로 바뀌면 바뀔수록 민중의 자유는 더욱더 커지는 거고, 대의제를 없애면 없앨수록 민중의 인권은 더욱더 커지는 겁니다. 예. 차근차근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어떤 방식은 다 존재합니다. 안에서 그렇죠. 감사합니다. 여기서 다 끝내고요. 이제 다시 역사로 돌아갈 겁니다. 감사합니다.